중년이 놓치는 치명적 디테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이야기입니다. 패션업계에서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과 품격은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수백만 원짜리 샤넬 재킷을 입고 은행 VIP 창구에 갔는데 직원이 일반 고객 창구는 저쪽입니다 하라고 안내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통장을 보여주니까 잔고가 10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해서 바로 VIP실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상황도 있었어요. 동대문에서 산 3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입고 갔는데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고객님, 신상품 구경하고 가세요라며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분의 자세와 표정,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의 디테일이 완벽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바로 10cm의 법칙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얼굴이나 옷이 아니에요. 바로 발끝에서 10cm까지, 그리고 목 위 10cm까지예요. 신발, 양말, 가방 끝부분, 헤어라인, 목 주변 같은 곳들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10cm가 그 사람의 진짜 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같은 옷을 입어도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 속옷의 비밀. 90%가 모르는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성의 90%가 잘못된 브라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건 그냥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은 올바른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브라 전문점에서 피팅받고 산 브라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은 계속 변하는데 브라 사이즈에 대한 인식은 20대에서 30대에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50대 분이 계시는데 20년 동안 75B를 착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정확한 측정을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70D였던 거예요. 컵은 2단계나 작게, 밴드는 1단계나 크게 착용하고 계셨던 거죠. 이분이 올바른 사이즈로 바꾸신 후 변화가 어땠는지 아세요? 같은 옷을 입어도 실루엣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슴 라인이 정리되니까 허리도 더 잘록해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올바른 브라 사이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밴드 사이즈부터 정확히 재야 해요. 가슴 바로 아래 둘레를 재는데 숨을 내쉰 상태에서 재셔야 해요. 이때 줄자가 수평이 되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가슴 둘레를 재요. 가슴이 가장 볼록한 부분을 지나도록 재는데 너무 조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재셔야 해요. 셋째, 두 치수의 차이로 컵 사이즈를 결정해요. 10cm 차이면 A컵, 12.5cm면 B컵, 15cm면 C컵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착용해보고 구매하셔야 해요. 올바른 브라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봤을 때 가슴의 가장 높은 점이 어깨와 팔꿈치의 정중앙에 오면 됩니다. 만약 그보다 아래에 있다면 브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 뒤쪽이 올라가거나 앞쪽 중앙 부분이 몸에서 떠 있다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보정 속옷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정 속옷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올바른 보정 속옷은 오히려 편안해요. 그리고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복부나 허리 라인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실루엣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옷을 입어도 한 사이즈 작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조이는 보정 속옷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살이 위아래로 밀려서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압박감을 주면서도 편안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속옷 색깔도 중요해요. 흰색 속옷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흰색 옷을 입을 때는 베이지나 누드톤 속옷이 더 좋아요. 흰색 속옷은 오히려 비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검은색 속옷을, 밝은색 옷을 입을 때는 비슷한 톤의 속옷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2부, 양말에 숨겨진 위력. 작은 디테일이 만드는 큰 차이. 이제 양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말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양말은 정말 중요한 기본템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중요한 미팅에 갔는데 앉아서 다리를 꼬는 순간 바지가 올라가면서 구멍난 양말이 보였대요. 그 순간 상대방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장을 입고 가도 구멍난 양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또 다른 분은 흰 바지에 검은 양말을 신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발을 쳐다보더라고 해요. 본인은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정말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양말은 작은 디테일이지만 전체적인 코디에 큰 영향을 줘요. 특히 바지 길이가 짧아지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고요. 지금부터 올바른 양말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지 길이별 양말 선택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롱팬츠를 입을 때는 일반 길이 양말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앉았을 때를 고려해서 너무 짧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정장 바지의 경우에는 앉았을 때도 살이 보이지 않는 길이로 선택하셔야 해요. 구부 바지나 크롭 팬츠를 입을 때는 더 신경 써야 해요. 이때는 발목 양말이나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는 것도 좋고 아예 컬러풀한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다만 너무 튀는 색상은 피하시고 바지나 신발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하세요. 스커트나 원피스를 입을 때는 스타킹이나 팬티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짧은 양말이나 발목 양말과 매치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이때는 양말과 신발의 조화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계절별 양말 선택법이에요. 봄, 여름에는 얇고 시원한 소재의 양말을 선택하세요. 면이나 대나무 섬유 소재가 좋아요. 색상은 밝고 깔끔한 컬러로 선택하시면 계절감도 살리고 시원해 보여요. 가을, 겨울에는 두껍고 따뜻한 소재를 선택하세요. 울이나 캐시미어 혼방 소재가 좋고요. 색상은 차분하고 깊은 컬러가 계절에 잘 어울려요. 신발별 양말 매칭도 중요해요. 운동화를 신을 때는 발목 양말이나 보이지 않는 양말이 좋아요. 특히 흰색 운동화에는 흰색 양말이 깔끔해 보여요. 로퍼나 플랫 슈즈를 신을 때는 발목 양말이나 팬티 스타킹을 신으세요. 맨발로 신으면 냄새나 마찰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츠를 신을 때는 부츠 높이에 맞는 양말을 선택하세요. 롱부츠에는 긴 양말을, 앵클 부츠에는 적당한 길이의 양말을 선택하시면 돼요. 펌프스나 하이힐을 신을 때는 팬티 스타킹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발가락만 덮는 토우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양말 색상 선택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발 색상에 맞추는 거예요. 검은색 신발에는 검은색 양말, 갈색 신발에는 갈색 양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바지 색상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바지와 양말을 같은 색으로 맞추면 하체가 길어 보여요.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코디를 했을 때
양말만 포인트 컬러로 선택하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양말 관리법도 중요해요. 구멍이 나거나 늘어난 양말은 바로 버리세요. 아까워서 계속 신다가 중요한 순간에 망신당할 수 있어요.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가 좋아요. 그래야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색상 몇 가지는 여러 켤레씩 구비해 두세요. 검은색, 갈색, 베이지, 회색 정도면 웬만한 코디에 다 어울려요. 3부 신발이 품격을 결정한다.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련됨. 이제 신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발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신발은 그 사람의 품격과 센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품 정장을 입고 중요한 약속에 간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신발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상대방이 계속 발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신발이 엉망이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신발이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세련되어 보여요. 신발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기본 신발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검은색 펌프스예요. 4에서 5cm 정도의 적당한 굽이 있는 검은색 펌프스는 정말 만능 아이템이에요. 정장에도 어울리고 원피스에도 어울리고 심지어 깔끔한 청바지와 매치에도 세련되어 보여요. 하나 있으면 정말 유용해요. 둘째, 편한 로퍼나 플랫슈즈예요. 오래 걸어야 하는 날이나 일상적인 외출에는 편안한 신발이 필요하죠.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은 걸로 선택하세요. 셋째, 운동화예요. 요즘은 운동화도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신는 스타일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부츠예요. 가을, 겨울에는 부츠가 필수죠. 롱부츠와 앵클부츠 정도는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색상은 검은색이나 갈색이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신발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플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이상해 보여요. 둘째, 굽 높이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너무 높은 굽은 걷기 어렵고 불안정해 보여요. 중년 이후에는 4에서 5cm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굽이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걷기도 편해요. 셋째, 소재를 확인하세요. 가죽 소재가 가장 좋아요. 인조 가죽도 요즘은 품질이 많이 좋아졌지만 가능하면 천연 가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통기성도 좋고 오래 신을 수 있어요. 넷째, 색상은 기본 컬러 위주로 선택하세요. 검은색, 갈색, 베이지, 네이비 정도면 웬만한 옷에 다 어울려요. 너무 화려한 색상은 매치하기 어려워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신발장도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발 구매 팁을 드릴게요. 오후에 신발을 사세요. 오전보다 오후에 발이 약간 부어서 더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꼭 양쪽 발 다 신어보세요. 사람마다 양쪽 발 크기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더 큰 쪽 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매장에서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시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발가락이 눌리거나 뒤꿈치가 빠지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계절을 고려하세요.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 관리도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발톱이 너무 길거나 더러우면 오픈토 신발을 신었을 때 보기 안 좋아요. 정기적으로 발톱을 깎고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4부 숨겨진 기본템들. 작은 것들이 만드는 큰 차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기본템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줘요. 가장 먼저 가방 속 정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방은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죠. 하지만 가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가방 속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싼 명품 가방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지저분하게 뒤지면서 찾더라고요. 볼펜, 휴지, 사탕, 영수증 등등이 뒤죽박죽 들어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보기에도 안 좋았어요. 반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방을 드시는 분인데 가방 속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필요한 걸 꺼낼 때도 바로바로 꺼내고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줘요. 어떤 분이 더 세련되어 보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분이죠. 가방 속 정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파우치나 작은 정리함을 활용하는 거예요.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문구류는 문구류끼리 분류해서 담으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안쪽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영수증이나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방 색상도 중요해요. 너무 많은 색상의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코디가 어려워져요. 기본적으로 검은색, 갈색, 베이지 정도의 가방이 있으면 웬만한 옷에 다 어울려요. 가방 크기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너무 큰 가방은 부담스러워 보이고 너무 작은 가방은 필요한 것들을 다 넣기 어려워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지갑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갑도 자주 꺼내는 아이템이라서 정말 중요해요. 너무 낡았거나 부풀어 오른 지갑은 보기에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산할 때마다 지갑에서 카드며 영수증이며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갑 정리도 중요해요. 필요 없는 카드나 영수증은 정기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폐는 종류별로, 동전은 동전끼리 정리해 두시면 계산할 때도 편하고 깔끔해 보여요. 지갑 색상은 가방과 비슷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너무 화려한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품격 있어 보여요. 손톱 관리도 중요해요. 손톱은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악수하거나 뭔가를 집을 때, 카드를 낼 때 등등 손톱이 보이는 순간이 많거든요. 너무 화려한 네일아트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 좋아요. 누드톤이나 은은한 핑크톤 정도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손톱 모양도 중요해요. 너무 길거나 뾰족한 것보다는 적당한 길이의 둥근 모양이 우아해 보여요. 향수도 숨겨진 기본템 중 하나예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지만 향수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너무 진한 향이나 개성이 강한 향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향수를 뿌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적당히 은은하게 뿌리는 게 포인트예요. 손수건이나 티슈도 기본템이에요.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깔끔한 손수건이나 티슈를 꺼낼 수 있으면 정말 세련되어 보여요. 특히 식사 자리에서 냅킨이 부족하거나 누군가 뭔가를 흘렸을 때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건네줄 수 있으면 정말 품격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요. 비싼 옷을 입어도 이런 디테일들이 엉망이면 전체적으로 조잡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을 입어도 이런 디테일들이 완벽하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5부 기본템 투자 우선순위. 똑똑한 쇼핑의 비밀. 마지막으로 기본템에 투자하는 우선순위와 현명한 쇼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작정 비싼 것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예산별 투자 우선순위를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제한적이시라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은 속옷이에요. 특히 올바른 사이즈의 브라는 정말 중요해요.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정확한 사이즈의 브라부터 구비하세요. 두 번째는 신발이에요. 신발은 한 번 사면 오래 신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검은색 펌프스 하나 정도는 좀 투자를 해서 좋은 걸로 사시는 것을 추천해요. 세 번째는 기본 양말과 스타킹이에요. 이것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개 사도 부담이 없어요. 다양한 색상과 두께로 준비해 두시면 어떤 코디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방이에요. 가방은 매일 드는 것이니까 품질이 좋은 걸로 하나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트렌디한 디자인보다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정 속옷에도 투자해 보세요. 좋은 보정 속옷 하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실루엣이 예뻐져요. 기본템을 살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트렌드보다는 클래식을 선택하세요. 기본템은 오래 써야 하는 거니까 유행을 너무 많이 타는 것보다는 언제 봐도 세련된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아요. 둘째, 품질을 확인하세요. 기본템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품질이 좋아야 해요. 소재, 마감,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셋째,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세요. 특히 속옷이나 신발은 사이즈가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사이즈를 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소용없어요. 넷째, 관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망가져요. 구매하기 전에 관리 방법을 확인하시고 관리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피하세요. 다섯째, 활용도를 생각하세요. 아무리 예뻐도 활용도가 낮으면 결국 안 쓰게 돼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옷장에 있는 옷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쇼핑할 때 팁도 드릴게요. 세일 시기를 노리세요. 기본템들은 급하게 사야 하는 게 아니니까 세일 시기를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가격 비교가 쉽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그리고 리뷰를 참고하세요. 특히 나와 비슷한 체형이나 나이대의 사람들 리뷰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반품 정책을 확인하세요. 기본템은 오래 써야 하는 거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브랜드를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유명 브랜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품질과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하세요. 한 번에 다 사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템도 하나씩 천천히 구비해 나가시면 돼요. 급하게 사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절을 고려해서 사세요. 여름에 겨울용 기본템을 사거나 겨울에 여름용 기본템을 사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기본템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비싼 옷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기본템들부터 제대로 갖춰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좋은 기본템들이 갖춰지면 어떤 옷을 입어도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본템의 중요성과 선택법,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 첫째, 속옷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이 전체 실루엣을 좌우한다는 점. 둘째, 양말이라는 작은 디테일이 전체 코디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점. 셋째, 신발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점. 넷째, 가방 속 정리나 지갑 같은 숨겨진 기본템들이 세련됨을 만든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본템에 대한 현명한 투자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옷장에 있는 브라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멍난 양말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신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까지 바꿔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기본템 관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